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제 식민 통지와 경제 수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청사초롱의 박정환, 박지혁 조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일본의 무단 통치, 일본의 경제 수탈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배경 상황부터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 상황으로는 일본과 청나라가 동시에 조선 침략 기회를 노렸고,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영국과 손잡아 결국 청나라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나라는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일본이 조선 침략 명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대표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파견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등한 나라라고 표방하여 한국 합방을 추진했으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서부터는 한일 병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합방이란 두 나라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것을 뜻하고요. 한일 병합할 때 병합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루빨리 한국인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무단 통치는 즉결처분권이라는 것인데요. 헌병 경찰들이 일본에 한국인들이 복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 걸린 한국인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들을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즉결처분권의 기준을 얘기해드리자면 징역 3개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은 재판 없이 그 장소에서 즉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 두 번째로는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실행되고 있는 태형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형 제도는 가부개혁 때 우리나라에선 폐지되었지만 한국인에게 수치심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벌로 다시 일제강점기 때 생겼습니다. 원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었던 벌이지만 무단 통치 때에는 헌병 경찰의 마음에 안 들거나 조그만 잘못만 해도 태형을 실시했습니다. 이 태형을 할 때는 곤장으로도 하였지만 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을 납을 섞어서 때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던 무서운 제도라고 합니다. 이 태형 제도는 세대만 맞아도 정신을 잃는데 그걸 100대까지 허용되었다고 하니 한국인들은 정말 고통받았겠죠. 일본의 무단 통치 세 번째는 기본권 박탈이 있습니다. 일제는 다양한 법들을 한국에 만들어 한국인들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들을 박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05인 사건이 있는데요. 105인 사건은 안창호, 양기탕 등 다양한 민족 지도자들이 참여한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신민회 105인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수탈 첫 번째로는 회사령이란 게 있습니다. 회사령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회사를 일본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법입니다. 제 5조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은 회사, 회사가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방역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일본은 독단적으로 회사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제가 한국인의 기업을 통제하여 이익을 보려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경제 스타일 두 번째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의 한국인들의 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인데요. 일본인들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사실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로부터 토지세를 받고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협조하기 싫고 또는 너무 복잡해서 신고를 아직 하지 않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본은 신고되지 않은 땅들을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에게 팔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했던 회사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인해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헐값으로 땅을 사고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의 마지막 경제 수탈은 산미 증식 계획이란 것인데요. 말을 풀이하자면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쌀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은 한국의 쌀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한국의 쌀을 늘리려고 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역시 한국의 쌀 생산량은 이상적으로 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그 쌀들을 대부분 일본으로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져서 한국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퀴즈. 다음 중 일제가 한국인에게 내린 벌의 이름이 아닌 것은? 다섯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퀴즈. 다음 중 일본이 조선인의 땅을 헐값에 사기 위해 만든 회사는? 답은 4번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통치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